현대그룹을 만든 고 정주영 회장 추모 20주년을 맞아 그의 살아생전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수족관에는 고래 사육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기존 수족관에 남아있던 돌고래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 더 늘었지만 자가격리 중에 발생해 추가 접촉자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강해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거리에는 벚꽃이 개화하기 시작했고 개나리가 만개해 봄을 느끼게 했습니다. 내일 울산 지역은 3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맑다가 주말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20년) 전 오늘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 정주영 회장이 타계했습니다. 울산에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을 짓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던 그의 살아생전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지난 1974년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이 처음 건조됐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를 지을 백사장 사진만 들고 그리스에 배를 팔았습니다. 조선소와 배를 동시에 만드는 건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5만 분지 지도, 그다음에는 그 조선소 짓겠다는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네 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현대건설이 맡은 주베일 산업항 건설 현장. 울산에서 만든 5,500톤급 철 구조물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수송하는 대작전이 벌어졌습니다. 19차례 항해 끝에 옮겨진 철 구조물을 기초로 해안선에서 12km나 떨어진 바다에 거대한 해상터미널이 건설됐습니다. 외화 지출을 하지 않겠다는 정 회장의 애국심이 만든 성과였습니다. 충남 서산 간척 사업은 폐유조선을 이용해 바닷물의 흐름을 막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정주영 공법으로 불린 이 방법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50배에 달하는 새 땅이 국토로 추가됐습니다. 정 회장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충남 서산 목장에서 키운 한우 500마리를 트럭에 싣고 판문점을 통과했습니다. 남북의 서로 간에 이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 정치 외에도 경제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주영은 불굴의 의지로 신하가 되었지만 공동체 의식을 강조했고 몸소 근검 절약을 실천하던 따뜻한 기업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인이 떠난 지 20년, 그의 도전 정신이 만든 현대그룹은 이제 세계 경제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전국의 해양 수족관마다 쇼를 하는 돌고래들이 해마다 폐사하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후속 조치로 신규 수족관 고래 사육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남아있는 돌고래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은 빠져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수족관 안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돌고래들. 사육사들이 주는 먹이도 넙죽 받아먹습니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입니다. 지난해 7월 큰 돌고래 고아롱이 폐사하는 등 지금까지 이 체험관에서 돌고래 8마리가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돌고래는 4마리. 지난해 11월에는 거제 시월드 수족관에서 흰 돌고래 벨루가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수족관 돌고래 폐사가 매년 잇따르면서 해양수산부가 지난 1월 대책을 내놨습니다. 체험 행사에서 관람객 먹이 주기와 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새로 문을 여는 수족관에서는 고래류의 사육과 전시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족관에 남아있는 돌고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장생포 돌고래들을 앞서 방사된 제도리처럼 적응 기간을 거쳐 바다에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같은 공공기관인데 여전히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 그 살아있는 고래들을 이제 가둬놓고 있는 게 시민들의 지적을 많이 받게 됐고,
하지만 수족관에서 태어난 한 마리를 제외한 3마리 모두 일본 와카야마현 다이지에서 수입됐습니다. 동해는 참돌고래, 제주도는 남방 큰돌고래가 주로 서식하는데 장생포 돌고래는 큰돌고래로 종이 다릅니다. 제돌이처럼 제주도 앞바다에 방류하려 해도 생태계 파괴 우려가 제기됩니다. 우리나라 고유종이 사는데 거기다 그걸 풀어놓으면 얘들은 하이브리드 잡종도 나오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환경단체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족관 7곳에서 현재 사육하고 있는 돌고래는 모두 27마리, 이 중 24마리가 일본과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10대 미만 어린이인 1118번 환자는 지난 5일에 확진된 울산 1023번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거주지를 방역한 울산시는 자가격리로 추가 동선이나 접촉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75세 이상 노인도 본인 희망 시 코로나19 무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75세 이상 노인 49,400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 희망자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중남구 예방접종센터는 다음 달 1일, 동구와 북구, 울주군 센터에서는 다음 달 안에 75세 이상 노인 접종을 실시합니다. 올해도 문수야구장에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경기를 관람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문수야구장은 롯데자이언츠의 제2구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최소 6경기가 열려왔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관중수 제한과 방역 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문수야구장 경기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정현수 판사는 도로법과 국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민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고속도로의 낙석방지 옹벽을 무단으로 허물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 농지 진입로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파손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도로의 범위가 상당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는 원상 복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로 수소를 연료로 쓰는 산업용 기계 실증 사업이 시작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 11월에 지정된 수소 그린 모빌리티 규제 자유특구에서 수소 연료 지게차와 무인 운반차, 이동식 수소 충전소 등 3개 사업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지게차의 충전 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무인 운반차의 운행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고양이 등록 사업이 내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반려고양이를 등록하고 싶은 사람은 특정 동물병원에서 수수료 10,000원을 내면 전자칩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전자칩을 삽입하면 고양이 위치를 알 수 있어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 이상 된 개는 동물 등록을 하는 게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울산에도 올해 상반기 중에 직업 트라우마 센터가 문을 열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현재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직업 트라우마 센터를 올해 울산과 전주 등 5곳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 트라우마 센터가 생기면 일을 하던 중 정신적 외상을 겪은 근로자가 무료 전문 심리 상담을 받게 됩니다.